아니, 정말 사과가 췌장암을 부른다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었던 사과. 그런데 이 사과가 오히려 우리 췌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췌장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뿐만 아니라 이제는 40, 50대 중장년층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췌장은 침묵의 장기이자 돌아오지 않는 장기로 불립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췌장을 망치는 식습관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사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과가 왜 췌장을 죽이고 결국 췌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췌장을 죽이는 사과 섭취 방법 5가지와 사과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도 함께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췌장암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이 망가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결국 이 과부하 상태에서 지쳐버리게 됩니다. 이 지친 췌장, 즉 혹사당한 췌장이 염증과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췌장암의 발병 경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을 급격하게 높이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과당입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이 과당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췌장암 역학, 생활방식과 유전적 위험 요소의 역할 이해라는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당뇨병이 3년 이상 지속된 사람은 췌장암 위험이 최대 2배 증가,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험도는 무려 7배 증가, 비만 역시 췌장암 발생률을 약 1.6배 증가시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 요인의 뿌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며 그 뿌리를 자라게 하는 비료가 바로 고탄수화물 식단과 과당 섭취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당은 무엇 때문에 치명적일까요?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근육이나 뇌가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한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에 축적되며 이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문제는 지방간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되고 그 결과 췌장이 더욱 무리하게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과당은 지방간을 만들고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결국 췌장은 혹사당합니다. 그래서 췌장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반복되면 췌장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당이 췌장을 죽어가게 만드는 대사 흐름입니다. 여기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2020년 발표된 과당과 암대사라는 리뷰 논문에서는 과당이 포도당보다 암세포에서 더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특히 췌장암에서의 세포 성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과당은 단순히 인슐린 저항성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 연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사과를 무턱대고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같이 먹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과를 피해야 할까요? 췌장암을 부르는 사과 섭취 방법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을 부르는 사과 섭취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껍질을 벗겨 먹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유는 다양합니다. 껍질이 질겨서, 농약이 걱정돼서, 혹은 그냥 예전부터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과 껍질에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꼭 섭취해야 할 항산화 성분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퀘르세틴, 폴리페놀, 펙틴, 카텐킨 등은 모두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알맹이에는 상대적으로 당분만 풍부합니다. 즉 껍질을 제거하고 먹는 사과는 우리가 얻어야 할 유익한 성분은 버리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당분만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사과의 당 지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췌장의 과부하를 유발합니다. 특히 당뇨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하며, 가능하다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해 깨끗하게 씻어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후식이나 간식으로 먹는 사과입니다. 식사 후에 입가심 개념으로 사과를 드시는 분들, 혹은 TV를 보며 군것질 하듯 간식처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타이밍입니다. 식사를 한 직후엔 이미 혈당이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사과와 같이 당분이 풍부한 음식을 다시 먹게 되면 혈당이 또 한 번 급격히 튀어오릅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췌장이 다시 한번 강한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슐린을 또 분비해야 하고 그만큼 췌장은 더 지치게 됩니다. 이 반복이 매 끼니마다, 간식 때마다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췌장은 쉬지 못하고 혹사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은 더 심해지고 췌장 기능은 떨어지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바로 췌장암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과를 즙이나 주스로 갈아 마시는 형태입니다. 사과 한두 개를 통째로 갈아서 만든 사과즙, 혹은 당근과 함께 갈아 먹는 사과 당근 주스, 각종 채소와 함께 갈아 먹는 해독 주스는 언뜻 보기엔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100% 사과즙, 무설탕 사과 주스 같은 타이틀로 만든 제품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죠. 문제는 이 액체 형태의 사과가 사과 본래의 구조적 특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거의 파괴되고 과당과 포도당 같은 단순 당류만 고농도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섭취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스는 마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많이 섭취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흡수된 당분은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필연적이겠죠. 그리고 사과 속 과당은 간에서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사과즙은 사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물처럼 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췌장이 약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이 사과를 아무렇지 않게 드시는 경우입니다. 내장 비만이 있으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조절하며 먹을 수 있는 과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높거나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과의 당지수는 중간 정도이지만 과당 함량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 과당은 간에 축적되며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란 곧 췌장을 죽이는 메커니즘입니다. 대사증후군을 가진 분들은 이미 췌장이 무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과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췌장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혹사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사과를 좋은 음식이니 계속 먹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사과를 아예 끊는 것이
췌장을 보호하고 대사 기능을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 공복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보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위험한 말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는 것은 췌장과 뇌에 치명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은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낮은 시간대입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췌장이 더 강하게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위도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과당은 간으로 빠르게 대사되며 지방으로 축적되고 신경계와 뇌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처럼 당분이 많고 산성 성분이 있는 과일은 위에 부담을 주고 뇌신경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습관을 수년간 유지하면 고혈당과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이 복합적으로 겹치게 되고 그로 인해 췌장 기능 저하와 치매 발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사과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건강하게 먹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는 사과의 당분을 자연 발효시켜 아세트산으로 전환한 식품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당이 대부분 분해되어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과의 유익한 성분은 유지됩니다. 사과 식초는 특히 인슐린 저항성 개선, 혈당 조절, 간 해독 기능 강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큰술 정도를 10배 정도의 물에 희석해서 식사 중 또는 식후에 섭취하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사과 식초를 마시는 것은 다음날 아침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 공복에 마시거나 원액으로 마시는 것은 위 점막에 자극을 주고 상처를 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염이나 위 궤양이 있는 분들은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품도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사과를 건강하게 먹는 두 번째 방법은 고기, 생선, 계란과 함께 반찬처럼 소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단백질 중심의 식단에 곁들인 반찬으로 먹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작게 썰어 고기 보쌈에 쌈 재료로 넣거나 계란 샐러드에 곁들여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섭취하면 사과의 당분 흡수 속도를 느리게 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과의 혈당 지수를 상대적으로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인슐린 자극을 줄여주는 건강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단은 대사증후군 환자나 췌장이 약한 분들에게 매우 유익하며 실제로 이러한 조합은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과를 건강하게 먹는 세 번째 방법은 사과를 기호식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사과를 매일 챙겨 먹는 보약으로 여기기보다는 가끔 특별한 식사의 곁들임 정도로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사과 섭취는 췌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개념에서 벗어나 간헐적 섭취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호식품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곧 식사의 일부분으로 사과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을 때 적당량만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과를 통해 얻는 건강상의 이점은 살리고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식도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사과를 매일 많이 먹는 것보다 가끔 적당량을 즐기는 것이 오히려 췌장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이지만 먹는 방식에 따라 췌장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껍질을 벗기고 먹는 습관, 후식으로 무심코 먹는 습관, 갈아 마시는 습관은 췌장을 혹사시키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또한 비만이나 당뇨 등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과를 아무렇지 않게 섭취한다면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는 사과 역시 췌장과 뇌신경계에 과도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과당을 기억해 주십시오. 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빠르게 간에 축적되어 지방간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결국 이 인슐린 저항성이 췌장을 망가뜨리고 만성염증을 만들어 암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째 소량으로 식사와 함께 먹는 반찬 방식으로 먹는 음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사과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섭취 방식으로 바꾸어 췌장을 살리고 암도 예방하고 치매도 예방하는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췌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